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불안은 다소 해소가 됐지만 대외적 변수가 여전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불안감과 고민이 더욱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민과 불안 지금부터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을 덜어버릴 수 있는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먼저 시장의 흐름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 탄핵 전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좀 조용하던 그 관망세, 침체기가 조금 해소가 되느냐 이런 또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떠한 그 이슈가 또 사그라들고 사라지거나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는 분명한데, 네. 사실 이렇죠. 저희가 과거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정치적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시장에 방향성을 가름할 정도의 큰 영향은 없었다. 오히려 어떠한 영향들이냐면 최근에 이렇죠. 금융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상황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관세 전쟁은 결국 무엇을 유발시키냐면 경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되죠. 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다 보니까 금리의 향방도 지금 어디로 갈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을 지켜보는 수요자들은 더 이상 더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혼조세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저희 방송 같은 걸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의 상황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또 2달 뒤에 또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까지 당연히 무조건 이제 관망세가 좀 짙어지겠죠. 대선 이후에 시장 향방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여러분들 마련을 해드려야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규제 완화 정책들 이 부분은 어떻게 뭐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물론 유지가 되는 게 있을 것이고요. 네. 아마 변경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것들이 유지가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이 변경되실 것인지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크게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규제 완화책을 한번 보면 크게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바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렇습니다.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의 가중치 변화. 이 어떠한 것이냐면 기존에 예를 들면 이거죠. 물리적 요건과 경제적 요건 이렇게 크게 경제적 요건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물리적 요건에 즉 구조 안정성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줬죠. 이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우리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완화론 이것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 다만 이런 것이죠. 시장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어떤 것이냐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즉 재건축을 했을 때 이익이 크면 조금 공공에 내놓으세요. 정부에 좀 내놓으세요. 그거를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제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완화하는 부분은 조금 손이 건드려지지 않을까, 변경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임대차 3법.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건 임대차 2법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금액 그 상승폭 제한이죠. 5% 제한.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한쪽에서는 완화를 했지만 기존 그 완화 정책이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변경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따라서 이렇게 유지되는 정책과 변경되는 정책이 무엇일까에 따라서 수요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변화되는 걸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는데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이런 좀 변수들을 좀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뭔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시장에 작용되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중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변수를 좀 꼽아보면은 한 5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것입니다. 아무래도 관심 갖는 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이 토지거래 확대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다시 돌아설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이 유심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다음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바로 금융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에 대한 부분 중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3단계를 7월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부터 바로 이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결국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 변수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정책하고 조금 맞물립니다. 두 개가 좀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좀 크게 받는 경제 상황이죠. 따라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그런 현상을 나타냈죠. 이런 부분도 언제 과연 인하될 것인지를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즉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가 않으면 결국 시장은 아무리 눌러도 결국은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5개 정도의 변수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다 보면 선택을 하시는데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 탄핵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패턴을 그려갈지 시장에 앞으로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자, 시장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정치적 영향 크게 작용을 안 해요. 네.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과거 정권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과거에도 이미 우리 탄핵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때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거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어떠한 현상이 지금 수요자들한테 나타나냐면 2가지가 딱 나타났어요. 바로 시장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서 학습 효과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2가지 효과가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자, 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공급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두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사실은 하방 압력보다는 오히려 상향 압박을 더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직은 불안감이 여전한 건 사실이에요.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일단 대선 전국까지는 무조건 관망세겠지만 저는 3, 4분기까지는 시장이 최소한 하향 안정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3단계 DSR 때문이겠죠. 여기에다가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 이 공급 부족이 수요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4, 4분기에는 오히려 상승 압력을 더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을 길게 전망하시기보다는 분기별로 조금 쪼개서 전망하시는 이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지혜를
그 지혜를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또 좋은 재테크 전략도 세우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동주 전문가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정보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